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저의 채널을 자주 방문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힐링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인간극장의 수영 버전이다, 휴먼 스토리가 존재한다, 너무 현실적이라 가슴 아프다 등 현실과 사실 기반의 영상이 강하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평소 보는 영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웃고 떠드는 예능은 잘 보지 않습니다. 남들은 과거 무한도전, 런닝맨, 지구오락실 등 우승과 시청률이 보장된 프로그램을 본다면 저는 항상 나는 자연인이다, 인간극장, 다큐 3일 등 현실 기반이 되는 영상을 주로 즐겨봤습니다. 물론 제가 아재라서 다큐 영상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 학창시절부터 다큐를 지금까지 봤다면 이것은 그냥 다큐 체질이라 다름이 없는데요. 또 하나 제가 즐겨보는 게 수영장 게시글입니다. 다큐 좋아하는 사람 특성이 이런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는데요.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수영장 게시글에 들어가 구경하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는 참 별나다, 내 아니면 누가 니를 데리고 살겠노 라고 합니다. 수영장 게시글은 다큐를 보는 것마다 훨씬 현실적이며 사람들의 고민과 불만사항이 가득한 곳인데요. 게시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되어 저 역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게시글을 본 지 기간으로 따지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간의 데이터로 회원님들은 수영쌤에게 어떤 부분으로 항의 글을 적었는지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위, 수영장 체조 시간이 길어요 또는 짧아요. 수영장 수업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체조 시간을 얼만큼 해야 할까요? 보통 3분에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합니다. 멋이라 3분이면 너무 짧고 15분이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체조 시간에 관하여 글들이 올라옵니다. 일단 준비 운동, 즉 체조 시간은 수영쌤 본인이 정합니다. 수영쌤이 생각하기에 몸 구석구석 관절을 확실히 풀어야겠다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고 후딱 끝내고 수영하자 하면 짧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수영장 적정 온도는 28도에서 30도이지만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는데요. 물 밖에서 체조하는 수영생과 물속에서 체조하는 회원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물이 차가울수록 체조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심부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으스스 추워 죽겠는데 손 발목만 계속 돌리고 있으니 짜증이 나겠죠. 물이 차가운 수영장 회원들은 준비운동 하기가 싫어 샤워장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체조를 후딱 끝내고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 나 아직 몸 안 풀렸어 하고 체조 시간이 짧다 하는 항의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수영장 물온도, 회원들의 연령, 반 분위기를 잘 고려하여 적절한 준비운동 시간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4위, 수영쌤의 연차. 수영쌤들에게는 수영장이 일반 회사와 같은 곳이겠죠. 일하는 곳이니 4대 보험이 있다면 연차, 즉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영쌤이 휴가를 가버리면 회원님들은 스스로 수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니도 직장생활 해봤고 나도 해봤고 우리 쌤 시원하게 휴가 가는 동안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요. 수영을 충분히 배웠던 중상급자 수준이면 킥판에 적혀있는 종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급 회원, 신입 회원입니다. 어제 처음 수영장에 왔는데 오늘 수영쌤이 딱 휴가를 가버렸네요. 수영 경력은 이제 1일차, 할 수 있는 것은 음파 호흡 방법, 누군가 케어가 없으면 바로 가라앉는 맥주병인데 수영쌤이 지금 없다니. 빠기칩니다. 빠기쳐. 나도 수영을 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수영쌤이 없으면 다른 수영쌤을 그 시간에 데리고 오거나 또는 옆에 있는 반쌤이 레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수영쌤은 알고 있습니다. 반 배정을 받을 때 주로 상급반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사용할 경우 마음 편하게 가는 반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급반은 연차를 사용한 날 갑자기 신입 회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스스로 수영하기 어려운 초급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쌤을 구하거나 옆 레인 수영쌤에게 양해를 구하여 맡아주거나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겠습니다. 3위, 수영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수영장은 사방이 갇혀있는 실내 공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 튀기는 소리와 동시에 수영하면서 나중네 하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이때 수영쌤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면 이거 답답해서 미칠 노릇입니다. 한 레인에 10명, 18명씩 있을 경우 안 들린다고 주변 사람들 다 제치고 수영쌤 말하는 앞 장소까지 가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하이엘보, 머시기 영어까지 사용할 경우 설명도 잘 안 들리는데 질문을 뭐라 해야 될지 감도 없지요. 그래서 예의상 아는 척 오지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냥 들리지도 않는 설명, 그냥 후딱 끝내라 라는 회원님들의 뉘앙스인데요. 결국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수영쌤 설명도 참 잘하고 너무 열심히 수업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나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뒷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데 다음에는 수중 마이크라도 사용해주세요. 호호호, 이건 매기는 거야 마는 거야. 어쨌든 수업 중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게시글이 3위로 랭크되었습니다. 2위, 수영쌤이 물에 안 들어와요. 수영 수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티칭, 물 밖에서 티칭하는 또 방법이 있죠. 사실 물에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잡아주는 방법이나 물 밖에서 전체 회원님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옆 레인과의 비교인데요. 아니, 옆반쌤은 체조 딱 끝나는 순간 바로 물에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봐주는데요. 우리 반쌤은 물 밖에서 30분이 넘어도 물속에 안 들어와요. 옆반쌤이 회원들 페널킥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반은 잡아주는 게 뭐 이런 게 없으니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평소에 수업을 어떻게 해왔냐의 태도 문제입니다. 수영장마다 일주일에 2번은 스탠딩 수업, 즉 물 밖에서 수업하는 날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또는 의무적으로 강사는 물속에 들어가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룰을 암묵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회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피드백을 해주는 수영쌤에게는 항의 안 합니다. 물 밖에서 회원들 뺑뺑이 돌려놓고 본인의 휴대폰을 본다거나 다른 할 일을 하는 경우에 게시글 공격이 들어가지요. 물 밖과 물속에 들어오는 수업 형태를 전략적인 수업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순히 물속에 들어오면 성의가 있고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대충 하네 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나의 수업 평판이 좋지 않고 물 밖에서 티칭하는 모습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역시 전략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원래 피곤하면 앉아있고 싶은 게 맞고 따뜻하고 노곤노곤해지면 들어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싫어 그냥 물 밖에서 시간 때우기 식의 행동이 반복해서 보일 경우 회원 입장에서는 수업을 대충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1위, 수업 진도가 너무 느려요. 대부분 수업 진도가 느리다고 하는 분들의 반을 보면요, 수영쌤의 기본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발차기의 임팩트를 가르친다고 진도가 다소 느린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진도가 나가면 향후 기본기의 발차기를 다시 배울 수가 없다. 지금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가 무슨 수영 선수를 할 것이냐, 수영의 재미와 건강을 챙기러 왔는데 죽어라 발차기만 시키면 뭔 재미가 있고 건강을 챙기노. 그냥 수영하게 만들면 되지. 2달째 반복해서 발차기만 시키는데 이제는 지겹다 라고 게시글을 남기는데요. 수영생 입장에서는 앞서 기본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먼 훗날을 생각하여 발차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회원들의 연령, 성별, 분위기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티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땡땡땡 수영교실, 수영선수반, 장애인 수영선수 모집 등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수영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발차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곳은요, 수영쌤을 믿고 먼 길도 마다고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진도가 안 나는 상황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여기 수영학원에서 배웠던 수영 선배들이 수영대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워낙 평판이 높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력이 좋아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일반 수영장 초급 회원 대부분은 대회를 나가거나 기록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저 물에 안 빠지는 약간의 수영 실력만 갖고 싶어요 하고 오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수영 실력이 좋아지면 대회와 기록에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그냥 수영 실력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 발차기를 2달 동안 죽으라 해야 됩니다 하면 누가 거기에 설득을 당할까요? 2달은커녕 당장 다음 달 해외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서 다니는 것인데, 발차기만 계속 시키면 내가 여기에 다닐 이유가 있나라는 반발심이 먼저 생기겠죠. 수영쌤의 과도한 기본기 집착과 따라오지 못하는 회원님의 생각에 마찰이 생겨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항상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미리 읽을 수 있으면 지피지기 100전 불태입니다. 100번 서서 100번 이겨도 최고의 승리 방법 아닙니다.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서로 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며 이겨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무엇인가 쉽게 바뀌게 되고 이겼다는 통쾌감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 한편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